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안전한 일상을 기원하는 안변제일 안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포렌식의 의미, 이 절차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포렌식 절차를 참관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참관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기에서 고려할 부분은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보셨던 원본 반출 확인서를 보면요, 참여권이 보장되어 있고 어떤 절차에 참여할 것인지 체크하고 기명, 날인 서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이 영상을 보신 이후에 이런 서류를 보셨다면 체크는 일단 하세요. 체크를 안 했다가는 일정 통보를 받지 않고 나도 모르는 새에 포렌식 절차가 진행되거든요. 물론 이 체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초에 이제 참관을 하겠다, 얼마든지 입장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입장 변경 전에 이미 포렌식이 진행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서류를 받아들고 체크를 해 놓으면 수사기관에서는 절차를 진행할 때마다 반드시 연락이 옵니다. 이 포렌식 절차를 진행하려고 한다, 이 참관 일정을 알려드리겠다, 이렇게 연락이 오거든요. 근데 이 일정에서 앞서 제가 조언드린 부분 있잖아요. 봉인해제나 축출은 굳이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봉인해제나 축출 작업에는 참여를 하셔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일단 축출 작업은 요새 탐색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탐색 일정을 통보 받으시면 가셨다가 조금 기다리고 본격적으로 축출 작업이 끝난 이후에 탐색 절차에 참관할 것인지 이 부분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드려야 되는데, 그 전에 말씀드려야 될 게, 이 참관 절차는 말 그대로 참여권을 보장하는 겁니다. 내 소유 점유물에 대한 정보 검색 역시 절차적으로 타당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수사권 남용이 철저히 배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보장한다는 취지라서 참관한다고 해서 수사관이 뭘 이상하게 생각한다거나 의심한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제가 이제 오랜 기간 이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다 보니까 정말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경찰 조사를 앞두고 이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이런 말들을 많이 하셨어요. 변호사 선임하면 오히려 수사관이 뭔가 좀 의심쩍은 걸로 생각하는 거 아니냐, 차라리 선임을 안 하고 일단 경찰 조사부터 받고 나중에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들 요새는 없어졌어요.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당연한 권리이고, 그런 권리는 절차 참여권이라 그래서 참여권을 행사하는 게 당연한 거지 오해를 받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또 이 참관의 의미 자체를 오해하시는 게, 참관한다고 해서 참여자가 내 맘대로 이건 빼라, 저건 빼라, 이걸 들어주지 않으면 수사권 남용이다, 이렇게 항의를 위한 절차는 아닙니다. 사실 혐의 관련해서 조사를 하던 수사관도 그런 말을 들으면 굉장히 당황해요. 오히려 그런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조금 더 사건에 집중하고 뭔가 촉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 참관의 본질적인 이 취지와 의미를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더러 이 참관을 통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싸워서 이 정보만 선별할 수 있었다, 이걸 변호인이 정보만 한정해 왔다, 이렇게 조언을 드리거나 이 반대로 이것저것 빼달라고 말을 못한다, 이의제기하면 오히려 절차만 중단이 되고 영장을 새로 발부받으면 그뿐이니까 참관해서 긁어 부스럼 만드는 꼴이다, 이런 정반대의 조언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실은 매우 지엽적인 의견입니다. 케이스마다 다르거든요. 두 경우 모두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셔야 할 점은 사안마다 고려해 봐야 될 사항들을 두고 내가 어떠한 가능성이 가까운지 아닌지를 구분해서 판단을 해보시고요. 또 그 가능성에 근접한 요소들이 많은 부분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관 절차에 참여할 것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이 고려 요소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이 범죄 혐의 사실을 인정하는지 아니면 인정하지 않는지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범죄 혐의를 인정한다면 참관을 굳이 하지 않으셔도 돼요. 혐의를 인정한다는 것은 그만큼 수사기관도 부담이 줄어듭니다. 자백이 있으니까 수사관은 일반 이 보강 증거만 찾으면 되거든요. 그 보강 증거에 집중하게 되고요. 포렌식 절차 자체는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반대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해당 혐의 사실에 대해서만 신속하게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부분에 한해서 절차가 매우 간소화돼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이렇게 물으시는 게, 아니 인정을 했는데 왜 포렌식까지 하냐? 우리 형사소송법은 자백 보강의 법칙이라고 해서 자백만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그 자백을 보강하는 여러 증거들이 있을 것이고 그 증거들을 뒷받침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수사관은 그 증거들을 확보하는 데 집중합니다. 내가 또 인정하는 것 말고도 뭐가 좀 있을 것 같고 걱정이 되고 그런 상황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다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또 이제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고 예정되는 상황에서는요, 조사관은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포렌식에 동의하고 참관 부분은 일단 그냥 진행하도록 해서 신속하게 포렌식까지 조사가 이루어지게 하는 게 좋습니다. 참관이 참여권, 강제 수사에 있어서 피의
피의자 신분에 놓인 사람의 방어권 행사를 위한 것인데 참여권 자체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반드시 사후적으로도 이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의 절차를 통해서 충분히 방어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의 절차 전에 미리 참관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생각해 보실 게 혐의를 인정하지 않아요. 정말 억울해요. 억울한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포렌식 참관을 고려하신다면 고려해야 될 사항은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즉 혐의 내용과 혐의의 일시가 정확히 특정되어 있는가, 이 부분을 보고 참관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범죄 내용이나 일시가 특정되어 있는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느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일단 범죄 사실을 볼 수가 있고요. 전자기기를 압수수색 당했다. 그러면 영장을 받는데 그 영장에 범죄 사실 자체가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보세요. 이 범죄 사실은 일시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도 있고 또 불특정 기한도 가능합니다. 이 내용 역시도 이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가 있고 뭉뚱그려서 기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진짜 이 뭉뚱그릴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도 많이 하시는데, 이 시기가 특정되지 않아도 이 범죄의 혐의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기억을 하지 못하거나 시기를 특정하지 못해서 이 행위 부분만으로 범죄의 사실을 특정할 수가 있거든요. 카메라 등 촬영이나 유포에 있어서도 수사 초기에는 그 PAC를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오히려 혐의를 벗어나야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합니다. 행위도 하나하나 기재되어 있는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기재된 경우도 있어요. 제압, 반항하지 못하고 추행했다, 단순히 강간하였다, 이렇게만 기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 말고 일시나 범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이 되어 있다면, 그런 경우에 포렌식 절차가 예정되어 있다면 참관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포렌식 경찰 조사 이후 단계에서 충분히 다툴 수 있고 다투어도 되는 문제이긴 한데, 이 수사 과정에서 포렌식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럼 참관 절차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문제되는 일시가 있다면 축출된 정보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탐색을 할 때 필터링을 자연스럽게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10중 8구는 수사관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건 뭐 우리 수사기관이 뭐 재량에 따라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수사관이 재량에 따라서 정보 탐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아니 영장을 보더라도 범죄 일시랑 전혀 상관이 없는데 혐의 입증과 무슨 관련이 있길래 그러는지 설명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거창하게 뭐 이의 제기를 한다, 경찰과 수사권 남용이다, 이런 식으로 굳이 하지 않으셔도 수사관이랑 조사 절차에서 그냥 대화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사관한테 이 주의를 환기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감정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충분히 사건에서 문제되는 범죄 일시, 그날의 정보만으로 정보 탐색을 제한하는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이의 제기하면 절차 다 중단하고 새로 영장을 받아오니까 다 의미가 없다. 그런데 사실 포렌식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절차를 다 중단하고 또 새로이 탐색할 수 있는 그런 영장을 받는다? 그 부분은 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영장을 받으려면 애초 이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되어 있어야 돼요. 통상 범죄 일시 전후에 추가 피해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거나, 아니면 수사기관이 어떠한 경우로든 인지를 하고 나서 범행의 대략적인 내용, 일시를 특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 자체를 기재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영장을 발부받는다는 것 자체가 어렵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참관을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조기에 해당 혐의 사실이 문제되는 사안으로 정보를 한정해서 진행하는 것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참관을 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면서 의문이 나거나 또 영장에는 미처 기재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한 의문이 들거나 생각이 떠오를 때 그 부분 확인을 전혀 제약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뭐 다 누르고 보거든요. 이게 또 수사관의 성향이나 처해진 상황에 따라 다른데,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일단은 참관을 통해서 그렇게 확장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관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관이 어떠한 특정한 전자정보를 확인했다. 그러면 그 전자정보를 기반으로 새롭게 또 영장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영장을 발부받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뭐 이럴 경우에 더러 이미 제출하신 분들, 이 참관하는 경우에 축출된 정보를 혐의 사실, 그 일시로의 특정이 힘들다고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 이미 제출을 했잖아요. 이미 제출은 다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조사를 받으면 정보 공개나 혹은 112 신고 확인원을 통해서 이미 이 범죄 사실의 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범죄 사실의 일자나 아니면 구체적인 행위 내용대로 포렌식 탐색 과정을 해야 한다, 이렇게 당연히 의견을 개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참관을 하는 상황에서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면 다시 돌려달라고 하세요. 다시 휴대전화를 받아오면 수사관은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또 다시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범죄 일시가 특정되어 있지 않는다면 이 영장의 기재 자체만으로 폭넓게 탐색이 가능하다 보니까 사실 이의 제기가 큰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참관을 하더라도 애초 전제 자체가 특정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 이 혐의 사실을 특정하는 자체
자체가 어렵고요. 또 포렌식 절차 자체에 미비한 점들이 있다 하더라도 지적하기가 어렵고, 또 지적해도 즉시 보완하는 절차가 이루어질 겁니다. 이 경우 이 준항고라고 이 압수수색 절차나 아니면 포렌식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도 어려울 수 있고, 추후 위법 수집 증거라고 해서 미수증 주장을 해서 증거 능력을 배척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려해봐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포렌식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를 무슨 목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지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압수수색의 경우 포렌식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에 대해서 영장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영장에 기재되어 있는 대상이 아닌 전자정보는 사실 영장에 반하는 것이라서 위법합니다. 전자정보는 무엇이 있냐면 보시는 것처럼 사진이나 영상, 메시지가 있고요. 또 인터넷 브라우저 검색 내역도 전자정보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영상 자체에서 압수 대상 물건이 되는 전자정보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돼요. 사진이나 영상, 메시지는 보통 혐의의 직접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고, 이 인터넷 검색 내역은 정황 증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런 구분이 굉장히 어렵고, 또 직접 증거가 어쩔 때는 정황 증거가 되고, 또 정황 증거가 어떤 경우에는 직접 증거가 되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이 불법 촬영 관련된 죄에서 이 사진, 영상물은 실상 지적 증거라고 보는데, 만약 촬영물을 이용해서 강요하거나 협박한 경우 또는 유포한 경우에는 사진, 동영상 정보는 지적 증거가 될 수도 있지만 정황 증거에도 해당이 됩니다. 협박한 대화 내용이 확인이 안 돼요. 그런데 협박의 빌미가 되는 상대의 영상이나 사진이 검출되었다. 그렇다면 이게 결국 강요하거나 협박, 유포한, 유력한 정황이 되겠죠. 또 카톡, 라인, 인스타 DM, 패매가 직접 증거가 아닌 정황 증거로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불법 촬영죄나 마약 투약죄 같은 경우에 이런 대화가 오간 내역, 또 혹은 성범죄에서 이를 주변에 말하거나 대화하는 부분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검색한 내역, 통상 범죄자는 자기가 걱정되는 것에 대해서 검색하거나 찾아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또 사전에 범행 수법이나 아니면 범행과 관련된 법률, 그리고 방법, 이런 것들을 검색해본 내역이 있다면 이런 자료들은 정황 증거가 됩니다. 결국 이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선 압수수색의 경우에는 해당 범죄 사실의 요지와 압수 대상 물건 등을 확인해 봐야 되고요. 참관의 의미는 증거들 중에서 직접 증거를 복원해서 확보하려는 경우에 좀 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직접 증거를 탐지하는 것이라면 참관을 통해서 직접 증거의 혐의 사실로 절차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시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이 정황 증거를 포렌식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럼 이 탐색 범위가 굉장히 폭넓기 때문에 참관을 하더라도 그 실익이 매우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정황이기 때문에 참관을 하더라도 이의 제기를 하거나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적어지고 사실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더욱 큽니다. 물론 이 참관을 통해서 어떠한 정황이 나왔는지 확인하는 정도에서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 부분 사실 직접 증거, 탐지인지 정황 증거인지 판단이 어렵고, 또 참관의 실행 역시도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결국 사안에 따라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체크하고 그 체크된 부분에서 고심을 해서 참관 여부를 결정하시면 좋습니다. 이 부분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있을 듯한데, 참관이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심도 깊은 조언이 필요하거든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안변제의를 검색하시거나 아래에 링크를 눌러서 상담을 남겨주시면 이 부분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